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맨 밑에 메뉴에 보니까 거래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는 당사자 확인과 민법 내용을 출제해 왔으나 최근에는 출제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거 다음 주 하는 거 다 합해가지고 5문제밖에 안 나와요. 지난주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8문제 출제되는데 실무는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1번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지금은 등기권리증이라고 안 하고 등기필 정보라고 하죠. 등기필 정보, 탐문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지금 개업공개사님들이 현업에서 보면 주민등록증하고 등기사항증명서는 잘 보고 있어요. 두 개는. 근데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요걸 확인 안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사고 많이 난다고요. 나무부동산을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등기필정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현업에서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손님들이 너 왜 이렇게 별나게 하는데 다른 중개업소는 안 그러는데 짜증나 죽겠다. 다시는 얘기 안 온다. 이런. 그러니까 그 계약서 쓸 때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잔금 치를 때 가져오라고 하네요. 잔금 치를 때. 잔금 치를 때 그게 잘못된 거라. 왜 잔금 치를 때 가져오라고 하냐면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하니까 그때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복사해놔야 돼. 안 그러면 그거 확인 안 했다가 만약에 나무 물건 팔아먹는 사기꾼들이 있다고요. 많이 사고 났어요. 지금 주민등록 위조 기계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혹시나 이렇게 사고 한번 당해버리면 몇 억 손해보고 나면 중개업하기 힘들어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자, 2번 거래 당사자의 행위능력 유무를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요것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1번도 등기권리증 잘못됐고요. 2번에도 지금 행위능력 유무를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 제한능력자가 누구예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거든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미성년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가족관계 등록부 보면 이거 미성년자 있는데 이거는 내 아니고 내 동생인데요 하고 형님을 자기라고 하면 알 길이 없잖아요. 얼굴 안 보면. 미성년자인지는 주민등록증을 봐야 된다고. 증에 민증에 붙어있는 사진하고 얼굴하고 대조해보고 미성년자거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없다고요? 17세인가부터 있어요. 고등학교 이가 17세예요. 만 17세? 만 17세부터는 있어요. 그럼 만 16세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것 자체가 미성년자예요. 주민등록증 없다고 하면 아직 없는데 이거 어쨌는데 물어보고 분실했다면 발급받아라 하고 아직 발급 안 받았는데 하면 그 자체가 미성년자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지 얼굴이 없으니까 이게 뭐 동생이면서도 아니 형님 그 맨 큰아들 가리키면서 이게 전데요 하면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요. 전지 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진하고 얼굴하고 대조해 봐야 돼. 그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미성년자는 확인해야 돼. 시험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미성년자 확인한다. X로 시험에 나왔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떼봤죠? 직접 한번 떼봐야 돼. 옛날에는 이거 호적 등본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호주 중심으로 돼 있었어요. 호주는 남자만 호주가 될 수 있고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제가 옛날에 호적 등본 떼보니까 누나들 떼보니까 아버지 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시집 가고 나니까 남편 밑으로 가더라고요. 그 남편 죽고 나니까 자식 밑으로 가요. 자식 앞에 얹혀요. 그 이혼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돌아왔다고 또 X하고 또 다시 아버지 밑으로 다시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옛날 호적 등본은 호주를 중심으로 정리가 돼 있었고 지금 이게 뭐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완성됐는데 지금은
나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는 이촌 나와야 안 나와요? 이촌. 이촌이면 형제간이 이촌이죠. 이촌인 거 나오냐고 안 나오냐고. 이촌인 거 입증해라. 너 형제간인 걸 입증해라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로 입증 가능하냐고요. 안 나오죠. 내 걸 떼면 안 나오고 부모 걸 떼야 돼. 부모 거. 부모 거 떼면 부모의 일촌들은 다 나오잖아요. 부모 걸 떼야 된다고요. 형제간인 걸 입증하려면 1촌만 나와. 1촌. 1촌이면 나와 부모 자식만 나온다고요. 가족관계 등록부는 나를 중심으로 나와 있어. 내가 가장 중심이에요. 그게 맞죠. 아직도 이제 남반구인 나라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여자분들은 크게 인권이 없어요. 중동이나 남반구의 국가들, 적도 밑에 있는 국가들은. 아직 아프리카 있는 데는 진짜 여자분들은 완전히 엄청나게 고통받고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걸 저도 와이프한테 그랬지. 아프리카에서 일은 지금처럼 나한테 하듯이 하면 벌써 맞아 죽고 없을 것이다. 군대는 그냥 집단 두드려 패서 죽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보면 어디 남편이 어디 멀리 3년 동안 가면 여자분들 아예 하여튼 움직이지도 못하게 꼬매놓고 가고 이래요. 아직도 그런 나라가 있다고 세계적으로 보면 미개 국가가.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격 유무와 대표자 처분 권한 유무를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열람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리부장이 회사하면 대표이사하고 계약해야 되는데 경리부장이 나왔으면 대리권이 있는지 법인 인감증명서 이런 걸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 당사자가 법정 대리인이라 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법정 대리인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임의 대리인인 경우는 인감증명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위임장하고. 근데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잖아요.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이잖아요. 그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인지 여부 누구를 통해서 뭘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가족관계 등록부 봐야 되겠죠. 미성년자의 부모가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이에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라고요. 친권자는 민법 909조에 보면 부모가 생존했을 때는 부모가 친권자가 되고요. 한 명이 사망하면 생존 부모가,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려면 하면 판사가 묻는 건 오직 두 가지예요. 친권자는 누구로 할 겁니까?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가 있습니까? 요새는 딱 두 개만 묻는데 구질구질하게, 옛날에는 웬만하면 좀 살아봐라 참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요즘 그런 말 일치 안 하고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냐 이거 물어봐요. 그 없는데, 진정으로 없는데 비진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요. 가슴속에는 없는데 남편이 우리 지금 내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다. 너까지 지금 빚 떠안을 수도 있다. 빨리 이혼하자. 일단 서류상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 일이 있었다고요. 그럼 비진의 의사로 이혼한다고 판사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이혼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효력. 판례가 있습니다. 이혼의 효력은 유효하고 혼인은 무효입니다. 혼인 의사가 없는데 혼인신고 몰래 그냥 도장 파가지고 갖다 찍어버리면 돼요. 혼인신고할 때 꼭 부부가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죠? 남편이 가서 해도 돼요. 근데 혼인신고는 내 의사 없이 혼인하면 그거는 무효입니다. 근데 이혼은 유효합니다. 내 진정한 의사가 없어도 판사 앞에 진정으로 의사가 있다라고 말했으면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그래 형식적으로 이혼하자 이러면은 재산은 일단 그럼 난투로 다 주라 이렇게 하면 해줄게 해야 돼요. 저도 와이프가 재산 반띵하자, 반 나눠가지고 이혼하자 이렇게 자주 이야기해요. 그럼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 돈 좀 더 벌어가지고 하자. 조금만 더 살아보자 한번. 줄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몇 년 더 버텨보려고 하고 있어요. 녹화돼도 상관없어. 이제 나이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이게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재산 나눌 때 제가 전부 다 동의, 인감증명, 위임장 다 받아. 인감도장을 일단 받으면 되죠. 인감도장 받으면 뭐 위임장 아무나 써가지고 거기다 도장 찍어버리면 되니까 전원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문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아버지 살던 집이 아버지 건 줄 알았더니 보니까 할아버지 앞으로 돼 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돼 있으면 그 뭡니까? 대습상속이죠. 대습상속이 될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면 할아버지 고모들 다 상속되잖아요. 그럼 고모 돌아가신 고모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고모의 아들, 고모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이게 다 상속되잖아요. 동의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동의 못 받았고요, 결론. 근데 10년마다 한 번씩 부동산 그 특별조치법이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그 이전에 대해서. 그러면 마을 주민들 인후보정 2명 세워가지고 그냥 등기하면 돼요. 그렇게 등기하면 등기소에서 상속인들한테 다 통지서가 가더라고요. 저한테도 왔더라고. 형님 앞으로 등기했다고. 형님 어떻게 그런 법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형님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그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었는데 형님하고 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머니 가슴 아프게 하잖아.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소송해야지 했는데 벌써 10년 넘어가지고 등기부 취득시효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대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271페이지 4번 민법입니다. 민법. 개업공개사 갑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의뢰를 받아서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갑과 을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선관주여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했는데 판례가 개업공개사는 선관주여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여무를 부담한다. 위임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X입니다. 2번 갑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를 기재해야 된다. 지금 누구 지분이에요? A의 지분만 거래하는 경우는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B 주소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 주소만 적으면 되죠. B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다른 공유자 동의까지 받을 필요 없다. 3번 갑은 A의 지분 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했는데 없다. 공유 지분만 처분할 경우 다른 공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4번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잘 모르면 시험에 반드시 꼭, 뿐, 만,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은 80% 이상 X입니다. 그거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특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5번) 그래서 4번도 X고요. 5번 갑이 X 토지에 재단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중개하고 후에 재단권 실행이 되어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면 을은 갑이 개업공개사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이 답이고요.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손해배상하는 개업공개사는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건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타나니까 다 확인설명서에 기록한다고 건저당권 얼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실수하는 개업공개사들이 거의 없어요.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타나니까. 주로 나타나지 않는 거 이제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 안 나타나는 거 특수지역권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또는 실제 권리관계 이런 게 분쟁이 많이 생기죠. 등기부에 나타나는 거는 다 기재를 해놓으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현업에서는.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전자계약입니다. 전자계약. 아까 오히려 거래계약에 대해서 별로 안 나오고 전자계약이 오히려 나온다고 했죠. 전자계약이 최근에 도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전자계약을 장려합니다. 그 전자계약을 장려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뭐 정부 마음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게 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안 해도 되고 해제 신고도 안 해도 되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안 해도 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만큼 정부에서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이게 거래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파악할 수 있죠.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을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투명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자계약을 정부에서는 장려하기 위해서 시험에 거의 최근 들어서 한 문제씩 내고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개인 간의 직거래는 전자계약 안 되고 중개거래, 개업공개사를 통해서만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2번) 거래 당사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에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전자계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회원가입 안 해도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거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전자계약에서 시험에 나온 것 결론만 말하면 전자계약 작성하면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되고 해제 신고 안 해도 되고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해도 되고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거니까 시험에 이런 게 나왔다고요. 지금 여기 6번 같은 거는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인터넷에 한번 치보세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인터넷 치보면 휴대폰으로 이 사이트에 주의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사항이라기보다 자주 하는 질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파일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나온 적은 없습니다. 법조문에 있는 거 위주로 나오지 그 자주 하는 질문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 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거래 당사자 직거래만 가능하고요. 지금 개업공개사들이 현실적으로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협회나 법무사협회에서 자기들한테 달라 자기들이 작성하겠다. 이게 수천억을 들여서 이걸 개발했대, 이 시스템을.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용을 하시면 매수인들에게는, 임차인들에게는 대출금리를 0.2% 또는 0.1% 할인해줘요. 대출금리를. 지금도. 2번이 그래서 옳은 내용이고요. 3번 전자계약은 매매, 임대차, 전월세 다 가능합니다. 하나여, 매매 하나여 X,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자, 답은 4번도 틀렸네요. 전자계약 작성했다고 해서 등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자계약 작성하면 해제 신고 한글로 보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한글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 한글로 보죠. 확정일자 신청 한글로 봅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근데 전자등기를 신청한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등기 신청은 따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직접 셀프 등기소에 가서 해보세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가능하더라고. 옛날에는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뭐 조금이라도 하나 잘못 찍으면 그냥 등기관이 받질 않아요. 접수가 뭐 잘못됐는데 물어보면 내가 당신한테 이런 거 말해주려고 근무하냐나 저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안 가르쳐줘. 뭘 잘못했는지도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참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다시 적으라 하고 잘못된 거 다 알려줘요. 새로 보완하라 하고. 그래서 직접 가능해요. 근데 이제 아파트 신규 분양받아가지고 등기하는 경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단대출을 받으면 그 담당 법무사를 은행하고 이게 뭐 커미션이 있잖아요. 그 커미션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다 정해가지고 개인 대출을 다 갚아라 하더라고. 개인 셀프 등기 하려면. 그리고 또 아파트 입주자 예비 입주자 대표 모임에서 보니까 회비 3만 원씩 내라 하더라고. 회비 3만 원씩 내면 나중에 등기 신청
대행 보수 안 받겠다. 아닌 사람한테만 받겠다 이러니까 막 전부 다 기를 쓰고 3만 원 다 내더라고 회비. 저는 안 냈는데. 왜 여러분 보고 직접 해보라고 하냐면 직접 한번 해봐야 다음에 손님들한테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한번 경험을 한 건 해봤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직접 그 등기도 해보십시오. 기회가 되면. 저 거리 안 된다 했잖아요. 집단 대출이 돼 있으면. 그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는 안 되지만 그냥 매매인 경우는 집단 대출 돼 있는 거 아니? 대출이 있으면 그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 법무사들하고 이런 게 다 서로 자기들 커미션 주고받는 게 대출 알선하면 커미션을 주잖아요. 0.2, 0.3% 이렇게 주거든요. 그 돈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안 해줘요. 대출돼 있는 경우는 안 된다고 해요. 네, 대출 없으면 혼자 해도 돼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 제 것도 해봤고 누나 것도 제가 해줘봤어요. 등기 신청을 대행으로. 그 대리 원래는 법무사법에 그 개업공개사가 한 번이라도 대리하면 법무사법 위반입니다. 그 개업공개사는 위반인데 제가 그냥 임의 대리인으로서 누나 거 한번 해주는 건 위반 아니겠죠? 직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누나 거 한번 해주는 거, 제 거 한번 하는 거, 제 거는 뭐 대리인 아니고요. 누나 것도 해줘도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 당사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어도 가능하다 했는데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 있어야 됩니다. 휴대폰 본인 인정을 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현업에서 보니까 본인 명의 휴대폰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사친이 남사친이 사줬다. 뭐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부모 거도 있고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사준 휴대폰 이거 별로 바람직하잖아요. 그 뭔가 뭘 심어놨을 수도 있어. 위치 추적기 이런 거 다. (6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9번 문제 이게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는 다 법조문에 있는 것만 나왔다고요. 시도지사는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 구축에 운영해야 된다. 전국적인 정보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시도지사가 아니고. 그래서 X고요. 다 법조문에 있는 것만 시험에 나왔다고요. 2번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 방법으로는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했는데 있다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인증서 있으면 은행의 법용, 옛날에는 공인인증서인데 지금은 공인이 아니죠. 공동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아니고요. 공동인증서 있으면 은행의 법용 공동인증서 가지고는 안 되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은행의 법용 공동인증서 있으면 되는데 전자계약서 작성하려면 사업자 법용 또는 특수목적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해보니까 제가 어쨌든 전자적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3번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정보 처리 시스템이 이게 전자계약이에요. 전자계약.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 정서의 확정일자 부여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제가 전자계약서 임대차 계약도 작성해보고 매매도 작성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 실무교육, 전자계약에 대해서 3시간 강의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 직접 다 해봤어요.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나니까 그 전자계약을 작성하고 나면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게 타임 스탬프 시점 확인필이라는 게 있어요. 시점 확인필. 시점 확인필 1 도장이 있고요. 시점 확인필 2 도장이 있어요. 그 계약 전자계약 작성이 완료되고 나니까 이게 노란 물음표가 생겨요.
시점 확인 필 1도장이 찍혀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딱 찍혀요. 계약 완료된 시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니까 문자 메시지 오더라고요. 전자계약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24시간 안에 될 예정이니 필요하시면 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는데 24시간 이내에 발급된다고 하니까 한 몇 분 있으니까 또 문자 오더라고요. 확정일자 부여됐습니다. 해가지고 확정일자 부여되니까 시점 확인 필 2 물음표 도장이 찍히더라고요. 그 확정일자 보니까 스탬프 도장 찍혀 있어요. 뭐 동장 해가지고 우리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또 주민센터장이라 안 하고 동장이라고 찍히더라고. 동장. 여기도 보면 중리 뭐 복지센터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 근데 행정복지센터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동장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동장 이렇게 해가지고 스탬프 도장 찍혀 있어요. 예. 확정일자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동사무소 갈 필요 없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게 맞죠? 해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시스템에서 해제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도 한 것으로 보고 확정일자도 신청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4번이고요. 5번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거래계약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3년 보존해야 된다. X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종이 확인설명서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전자계약서를 적으니까 빈칸이 있으면 다음 칸으로 빈칸을 안 채우면 다음 칸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계약서만 전자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도 전자적으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부실 확인설명을 방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빈칸을 나누면 다음 칸으로 안 넘어가니까. 그럼 뭐 도로 아까 입지 조건에 도로 접했다 하면 몇 미터 도로에 접해 있는지 이런 걸 적어야 되는데 안 적으면 안 넘어간다고요. 그럼 도로에 안 접해져 있는 맹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맹지면 해당 사항 없음,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아니함, 맹지임 이런 것도 적어내야 돼. 뭐라도 그냥 비워놓으면 안 넘어간다고요. 비워놓으면 나중에 의뢰인이 여기 6 적어놓고 네가 6m라고 적었잖아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란을 남겨두면 그 자체가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이에요. 무조건 빈칸 채워야 돼요. 해당 사항 없음. 그 계약서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계약서 끝나고 나면 여기까지 끝이면 여기다가 끝 이하 여백 현업에 가서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뭐 글로 적으면 이런 걸 표시하는데 글로 안 적고 컴퓨터로 하면 그냥 이하 여백이라고만 적어놔야 돼요. 그럼 이 뒤에 적은 건 여백이라 했는데 뭘 적었으면 내가 적은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개업공개에서 적은 게 아니라고요. 아니 이런 걸 안 적어놓으면 어디가 끝인지 모르면 뭐 손으로 더 적어놓고 네가 손으로 적었잖아 하면 내가 적은지 네가 적은지 피곤하잖아요. 분쟁의 소지가 있죠. 꼭 계약서를 컴퓨터로 적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손으로 적을 수도 있거든요. 추가로 특약으로 개업공개에서 네가 손으로 적었잖아 이러면 다툼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법에는 없지만 현업에 가서는 계약서 끝나고 나면 끝 이하 여백 이런 걸 적어놓으라고요. 또 손으로 적으면 빈칸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못 적게 만들어놔야 된다고요. 9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8번만 하나 더 풀어보고 오늘 마치고 10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끝까지 다 풀어오세요. 다음 주에는 끝까지 다 풀어오고 마지막 주는 미리 그 9월 달에 여러분들이 동형 모의고사 풀죠. 동형 모의고사 뭐 백선 이런 거 하는데 그 전에 미리 한 해 보는 모의고사 연습을 미리 한 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끝까지 다 풀어보시라고요. 처음에는 예습 잘해오다가 한 문제도 안 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다 풀기 힘들면 1번, 5번, 10번, 15번 이렇게 풀고 더 힘들면 그냥 1번, 10번, 20번 이렇게 풀면 금방 다 풀잖아요.
그럼 중간에 비어 있으면 또 심심하면 한 번 더 풀어보고 이러면 된다고요. 처음부터 막 1번부터 끝까지 다 앉아서 풀라고 하면 짜증나요. 힘들고 쉽지 않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자, 시험에는 9번 같은 거 이런 게 기출문제 나왔고요. 법조문에 있는 것만 8번 같은 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대출금리 할인해 준다 했죠. 0.2% 통상 할인해 주는데 이게 법에 0.2% 할인해 주라 이런 거 없고 정책이에요. 정책.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0.1% 될 수도 있고 2%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몇 프로 할인되는지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매수인, 임차인만 할인해 주니까 유리하죠. 제가 현업에서 그 계획공개사들 강의해 보니까 아이 뭐 매수인, 임차인은 대출 이자라도 할인해 주는데 계획공개사 뭐 혜택이 뭐 있냐. 짜증나서 못하겠다. 아무 혜택도 없고. 근데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중개사고를 안 나면 간접적인 혜택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중개사고 한 건 나버리면 몇 억 배상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안전하다고요. 그래서 거래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2번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도 별도로 보관할 필요 없다. 도장 필요 없어요. 전자서명하면 됩니다. 전자서명을 하면 되고 태블릿 PC에서 해도 됩니다. 태블릿 PC에서. 휴대폰에서 해도 됩니다. 근데 데스크탑 PC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 책상에 놓는 그런 PC에서는 안 되고 노트북이나 또는 데스크탑 뭐 휴대폰 이런 데서는 가능해요. 노트북도 안 될 것 같은. 노트북은 안 해봐서 지금 제가 잠깐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노트북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어쨌든 전자서명 휴대폰 같은 데는 서명해도 되죠. 이게 그런 기능이 있죠. 스마트폰에는 태블릿 PC하고 휴대폰은 확실하게 됩니다. 데스크탑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장 없어도 되고 3번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아서 안심거래가 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했는데 아닙니다. 안전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국토부에서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 요약집 170페이지에 보면 요약집 170페이지 박스에 보면 맨 밑에 안전성이라고 돼 있죠. 안전성. 동그라미 1번 거래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 확인 설명 방지다. 위변조가 안 되는 거는 이 타임 스탬프가 딱 붙어 있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계약 성립됐다. 또 확정일자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부여됐다. 이렇게 딱 찍혀 있기 때문에 위변조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는 아까 확인 설명서 빈칸이 있으면 다음 칸으로 안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실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왜? 개업공개사 회원 가입을 한 개업공개사만 이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 및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 철저다. 왜? 휴대폰 본인 인정도 하기 때문에 또 개업공개사는 회원가입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만 회원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전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답 3번이고요. 4번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조금 전에 그 요약집 170페이지 박스에 봤죠. 5번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다. 요약집 170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홈페이지에 홍보 영상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게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정부말을 믿어야 되죠. 예, 국토부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하는 거 부동산 거래. 여기 그 뭐 시험하고는 상관없겠지만 그럼 전자계약서 작성하다 갑자기 뭐 이거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냐. 밑에 그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요. 한국부동산원에 전화해가지고 원격 지원도 해줍니다. 직접 내 컴퓨터에 그 직원이 들어와가지고도 계약서 안 낸다고 하면 다 처리해주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원격 지원. 원격 지원 알죠? 예, 원격 지원도 해주더라고. 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하다 보면 처음에 작성하면 뭐 헤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전자계약서 작성하려면 현업에서 지금 계약공개사 되기 전에 하려면 미리
개업공개사한테 미리나 전자계약서 됩니까? 되면 가겠습니다. 되는지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 중개업소는 이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작성 가능한 중개업소 명단이 다 떠 있어요. 회원가입한 개업공개사 명단이 2천 하면 2천에 가능한 업소가 다 나와요. 미리 전화해가지고 가능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루 이틀 전에. 가능하면 가고 안 가면 다른 중개업소 가겠습니다 하면 예 가능합니다. 오세요 이래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계약서 쓸 때 전자계약서 쓰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귀찮고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다고 돼 있고 편리하다고 돼 있는데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은 불편하다고 자꾸 불만이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도 안 하다가 하면 안 해본 사람은 불편하죠. 맨날 하던 사람은 이거같이 스마트폰 같이 편리한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274페이지부터 이제 끝까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10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